리트 코드 3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로테이트가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로테이트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센딩 오더로 소트도 되어 있는 게 로테이트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을 한번 그려보면, 자, 1, 2, 3, 4, 5일 때 로테이트가 되었다고 쳐요. 그래서 두 번 로테이트가 되어서 3, 4, 5, 1, 2가 되었다고 치죠. 레프트 로테이트라고 문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쭉쭉쭉 내려보면 3, 이렇게 내려보면 4, 이렇게 내려보면 5, 이렇게 내려보면 1, 내려보면 2, 이런 식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서치를 해야 되는 거죠. 바이너리 서치를. 그럼 얘를 잠깐 옮겨서 여기에 다시 그려보면 총 6가지가 나온다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왼쪽과 오른쪽의 끝을 이제 찍어 보는 거죠. 이렇게 찍게 되겠죠. 바이너리 서치할 때. 그러면 중간에 m 값이, 웰 값이 여기고 m 값이 여기 어딘가에 찍힐 겁니다. m이 여기일 수도 있고 m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m이 왼쪽에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고 설명을 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타겟 값이 여기에 존재하느냐, 요 사이에 존재하느냐 라는 거죠. 아니면 타겟 값이 이게 1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상의 여기 점을 찍어서 요 사이, 2번 사이에 존재하느냐, 즉 n보다 큰데 이 가장 작은 수까지는 가기 전에 가장 큰 수, 요 사이에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여기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게 3번이 되겠죠. 자, 반대로 이제 우리가 아까 m이 이 위쪽에 존재할 때가 먼저 그린 거잖아요. 그럼 m이 아래쪽에 존재할 때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려보면 t가 m이 여기라고 존재를 하면 l이 이제 왼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r 여기가 돼요. 자,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건 타겟이 이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가장 찾기 쉽겠죠. 이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마찬가지로 이 지점이 있었던 2번 지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이에 타겟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게 5번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전체죠. m이나 r보다 다 큰 수, 여기가 6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경우를 부등호로 구현을 해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이 두 개의 선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 로테이트 된 배열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러면 총 6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오른쪽에 그렸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인덱스 미들 값이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BS는 이 6가지 경우를 실제로 코드로 구현한 겁니다. 자, 6번 라인에서 혹은 7번 라인에서 요까지는 코드가 익숙하죠. 이 바이너리 서치가 LT가 RT보다, 그러니까 레프트가 오른쪽 RT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루프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 LT와 RT를 더해서 중간 인덱스 MID 미들 값을 구합니다. 자, 운이 좋게 인덱스 미들 값이 타겟과 맞으면 바로 리턴하면 되겠지만, 루프를 여러 번 돌아야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 자, LT가 있고 MID가 있을 때 그게 중간에 있는 경우, 타겟 값이 이 경우죠. 그러면 RT가 지금 한참 오른쪽에 있죠. 따라서 RT를 미들까지 당겨줍니다. 예.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작거나 같다를 쓴다는 건데요.
LT하고 MID, RT는 서로 비교할 때 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꼭 작거나 같다를 사용해야지 되고요. 마찬가지로 밑에서 보면 다 LT와 RT, LT와 RT 혹은 LT와 MID를 비교할 때는 다 작거나 같다. 꼭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이너리 서치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LT 값이나 MID 값이 같거나 MID 값이 RT 값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때 꼭 이런 식으로 작거나 같다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번까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2번 경우, 즉 MID보다 타겟 값이 큰 경우죠. 근데 MID만 큰 게 아니라 LT보다도 큰 겁니다. 자, 이 경우에도 LT가 MID보다 한 칸 오른쪽으로 큰 값으로 이동해야겠죠. 왜냐하면 MID는 이미 확인했는데 타겟과 같지 않았죠. 근데 이건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로테이트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MID 더하기 1을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경우 아예 이런 식으로 아예 3번 경우, 즉 나의 선에 있지 않고 저쪽 편 선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타겟 값이 LT보다도 작고 MID보다도 작고 이 두 개의 LT 값이나 MID 값보다 작은 거예요. 이때는 이제 더 오른쪽으로 옮겨야 하니까 LT에다가 MID 더하기 1을 합니다. 자, 이제 반까지 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T 값이 아니죠. M 값이 이제 오른쪽 사선에 있는 경우예요. 오른쪽 사선에 있는 경우. 그러면 MID와 RT 사이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때는 그러면 LT 값을 좀 더 당겨 와야겠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LT에 MID 더하기 1이 어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케이스, MID보다 타겟이 더 적은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RT를 미들로 당겨와야겠죠. 마지막 경우는 RT와 MID 모두 보다 타겟이 큰 경우입니다. 반대편 사선에 값이 있는 거죠. 그때는 RT를 좀 더 왼쪽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인덱스 -1을 RT 어사인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타겟을 찾거나 아니면 LT 값이 RT 값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따라서 마지막에 나파운드를 리턴하면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